Hi, I'm Darcy Paquette, the Korea program consultant for the Far East Film Festival. And I'm very happy today to be speaking with Hong Hee-jung, the director of Voice of Silence, which is a great film that I'm just really pleased to be able to introduce. So I guess, first of all, this is your first film, and I heard that you studied both at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Seoul, and then you also studied at London Film School. And I'm just wondering how those kind of two experiences were for you. 그 한국에서 다닌 학교는 사실 영화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상 디자인과여서 영화를 배운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입시 시험이 이제 그림하고 글 쓰는 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도 관련된 과긴 했지만 디자인, 뭐 비주얼적인 거에 좀 더 이렇게 좀 무게가 실렸던 과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었어서 뭐 어떤 분들은 애니메이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단편 영화로 졸업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런던에서는 당연히 뭐 영화를 처음 배운 거였으니까 너무 모든 게 재밌고 신났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정말 많은 좀 특이한, 제가 특이하다고 하는 거 한국에서 만나기 어려운 그런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동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게 제일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을 봐도 너무나 다른 관점,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분명히 다른 관점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한국은 같은 이제 역사를 공유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다르다고, 뭐 여기 있을 때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해외 나가서 봤을 때는 또 그 우리가 갖는 가치관 혹은 이제 어떤 보는 세계를 보는 방식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이제 입장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서 영화를 공부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것도 너무 재밌었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제일 좀 좋았던 일인 것 같아요. Yeah. Are you still in contact with the people that you studied with? 네. And have Not they all seen, of them, yeah. but yes, some of them. And have they seen your film? 2명 정도 본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아직 제 영화가 유럽에서 그 릴리즈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이번에 영화제 가게 된 것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이탈리아 친구가 가서 본다고 하니까 재미있게 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좀 신기하죠. 친구들이 제 영화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좀 긴장도 되고 기쁘기도 하고, 제가 또 그 친구들의 영화를 보게도 될 테니까 그런 소식들 전하고 있습니다. 네. Okay. I'd like to ask about how you first sort of came up with the idea for Voice of Silence. 원래는 단편 영화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단편 영화가 2가지 버전이 있었고, 하나는 남자 버전, 하나는 여자 버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거의 인비저블한 것처럼. 근데 사회가 남자한테 요구하는 말투, 행동, 그다음에 여자한테 요구하는 말투, 행동 이런 거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남에게 뭔가 표현을 하려면 남들이 이제 모두 강요되는 그런 말이나 그런 방식을 써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이제 단편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상징적인 이야기라 뭐 이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이제 주제적인, 너무나 상징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장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는 어쨌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틀에 짜맞춰지는 그 계기가 사실 생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뭐 원해서 뭐 한국에 태어난 거 아니고, 뭐 원하는 성별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원하는 부모 아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형제 자매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그 상황이 각각 상황에 갖는 그 도덕적인 기준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맞춰서 각자가 생존을 하고 자라면서 다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아남을까를 스스로 깨우치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하나의 괴물처럼 돼가는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목표로 이야기를 생존에 관련된 걸 쓰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조금 필요했고, 그래서 뭐 주인공 같은 경우, 아까 태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 없이 뭐 돌봐주는 사람 없이 분명히 자랐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뭐 강인한 남자 이런 어떤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말을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말을 못 하는지 안 하는지 약간 제가 좀 베이그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여자 같은 그 여성 캐릭터도 사회에서 가장 뭐랄까 인정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아이가 그 자기의 밸류를 높이려고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왔는지 좀 보이게끔 뭐 아주 눈치가 빨라지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굉장히 착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가치를 이렇게 높이는 삶을 산 그 두 캐릭터, 그리고 뭐 창복도 사실 그런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Yeah, I mean, I think that, yeah, I mean, it's true that the characters in this film, the way that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is really interesting, and each of them are quite distinctive. And so I'd be curious, like, when you were working with the actors, like, what parts of their character did you want them to emphasize? And I mean, particularly with Yu Ain, because he doesn't have any dialogue in the film. Yeah. How did you work with him?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캐릭터를 만들 때는 어떤 캐릭터의 성장 배경이나 뭐 이 사람이 왜 말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혹은 이 사람이 왜 이런 걸음걸이를 걷는지,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계속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거나 뭐 도움이 된다고 배워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아까 단편에서 이야기가 발전된 것처럼 굉장히 상징적인 캐릭터였어요. 이 사람의 배경이 구체적으로 이런 학대를 받아서 뭐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징으로 존재해야 되는 게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정체를 알 수 없는 캐릭터를 이제 던져놓으면 분명히 배우님들은 얘가 그래서 왜 말을 못하는 건가요? 혹은 얘가 왜 이런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여기서 사는 건가요? 뭐 둘의 관계는 어떤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캐릭터를 뭔가 더 그러니까 그 배우분들이 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들을 하나도 거의 안 하시고 제 얘기 듣기만 하셨거든요. 그 유아인 배우님이. 근데 제가 사실은 이런 상징적인 캐릭터라는 것을 유일하게 설명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작자님, 대표님들, 뭐 투자자님들 이런 설명을 할 때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캐릭터입니다 하면 사실 좀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유아인 배우님한테는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캐릭터가 상징 체계로 이루어진 캐릭터고, 이 현실에서 분명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있을 사람으로 보여야 돼서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체계를 한 사람, 이렇게 캐릭터마다 다 이렇게 담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뭐 행동 패턴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그냥 제가 고릴라 영상 같은 거를 좀 보내드린 거 말고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같이 순간순간 해결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유아인 배우가 그 나름의 해석을 해가지고 오신 것이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뭔가 정정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제가 가지고 싶었던 그 에센스를 잘 담아주셔가지고 저는 감사하게 감탄하면서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구경하면서. Yeah, I mean, Yuan has had an incredible acting career up to this point, and he's been in many films, Veteran, and many before that, and Burning, I think internationally, he'll be best known for that. And so I'm curious about the casting process and how that went. Yeah, I don't know if I can call it a casting, but 캐스팅이라고 하기엔 조금 제가 캐스팅을 받는 부분이었고요. 워낙 뛰어난 배우인
이신 걸 떠나서 또 엄청난 스타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작은 영화에는 관심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거를 또 포기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바쁘신 분이 이걸 위해서 시간을 낸다면 또 다른 중요한 작업들을 안 하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렵지 않을까. 마음속에서는 당연히 원했었지만 감히 이제 이름을 뭐 꺼내보지 못했던 상황인데 정말 운 좋게 제가 듣기로는 제가 모르는 분들도 이 시나리오가 유아인 배우님한테 다다를 때까지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함만 알고 뵌 적이 없는 그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그분들이 추천을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뭐 하셔서 읽어보셨고 그다음에 저를 한번 만나보고 그다음에 뭐 고민을 하셨겠죠. 근데 어쨌든 해주셔서 저는 뭐 늘 얘기하지만 은인이고 캐스팅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게 저는 그냥 꿈을 열심히 꿨고 그 꿈이 이루어졌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적이 이루어졌네요. 네. It's true that he's perfect for this role. I have a really hard time imagining any other actor 네. in this role. 네. 근데 처음에 저도 이렇게 글을 썼을 때는 굉장히 마르고 좀 왜소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그리고 나이는 들었지만 얼굴에서는 소년 같은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유아인 배우님이 나이가 뭐 아주 이제 어린 배우는 아니시지만 소년 같은 얼굴은 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게 이제 시나리오를 봐주고 나서 처음에 뵀을 때 너무 이제 제가 가졌던 이미지랑 또 다른 그때 조금 몸을 뭐 다른 역할 때문이신지 키워놓은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데요라고 했는데 이제 상의를 한 후에 연기력이나 이런 어떤 재능적인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외형적인 것도 이 작은 영화에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다는 거가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이게 외부에서 보면 소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옆에서 보면서 좀 놀랐거든요. 이렇게까지 제가 부탁을 해도 되는 걸까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긴장하면서 네,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One of the things I like about this film is the tone that you strike with, and I think it's extremely difficult to be precise with tone as a director, and so I was just curious, sort of how you approached it. Like, was there any work that inspired you, or how did you think to combine these different elements in the film?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톤 앤 매너 이제 포함해서 크게 얘기를 하자면은 뭐 배우들의 어떤 연기 톤이나 아니면은 농담을 주고받는 어떤 타이밍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뭐 파란 하늘, 예쁜 배경 이런 걸 다 포함한다면 이게 주인공이 어쨌든 저는 범죄자인 거를 얘기하는 플롯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범죄자가 정말 그냥 단순하게 범죄자라고 우리가 가치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이 사람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야기 주변은 이 캐릭터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정겨운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렇게 화사한 느낌을 계속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플롯은 이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라고 하지만 주변의 모든 톤 앤 매너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를 두 개를 합쳐보고 싶었어요. 근데 당연히 상업영화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좀 피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영화의 주제가, 제가 생각하는 주제가 우리의 가치 판단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혼선을 계속 주는 그런 컨트라스트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 주신 제작자님도 대단하시고 그냥 사실 그거 안 된다고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배우님들도 다 너무 이해를 잘 해주셨고, 사실 이게 범죄나 스릴러물로 비치기 되게 쉬운 시나리오였거든요. 뭐 좀 피도 나오고 뭐 사람도 죽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것저것 막 설명을 하면서 파란 하늘, 파스텔 톤에 뭐 사람들은 조금 가볍게 얘기를 평상시 대화처럼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뭐
처음에 시나리오 읽으신 분들은 당황하셨지만 얘기를 듣고 아 그거는 흥미롭다 뭐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좀 다행히 지지를 받고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실. 네. And I'm curious, just as you were shooting the film, was there anything that was kind of a particular challenge or something that you really kind of had to overcome?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저는 일단 그 현장에 뭐 많이 가본 적이 없고 제가 뭐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뭐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주로 작업을 런던에서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어떤 영화 그 세트장의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일단 모르고 그냥 이제 저는 제가 해야 될 것만 준비를 해서 간 케이스였는데 경험이 아주 많은 배우들과 같이 작업한 적도 없고 물론 이제 단편 때 변희봉 선생님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지만 짧은 경험이었고 이거를 거의 한 달 넘게 이 저보다 경험이 정말 많으신 분들에게 그분이 봤을 때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을 제가 어쨌든 웃기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당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유연하게 풀고 나갈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그건 저의 고민이기만 했고 다들 그냥 편안히 들어주신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신인이라고 얼마나 그분들이 보시기에 여기까지 의견이 나오셨겠어요.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쉬운데 이런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표현 안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정말 걱정할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더위? 이제 어쨌든 어린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배우분들이 그리고 뭐 더위 플러스 이제 날씨 예측할 수 없는 날씨 저희가 세트장을 실내에서 질 수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짓고 나니까 여름에 비가 오면 뭐 촬영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런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경험이 많으면 확실히 여기서 대처를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경험이 많지 않아서 뭔가 조금 더 뭐 효율적으로 슬기롭게 그 상황을 헤쳐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뭐 경험 부족으로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는 글쎄요 그냥 다 그냥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좀 적네요. 뭐라고 해야 될까? 네, 다 그냥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일이 없었던 편이에요. 정말 피지컬하게 비 오는 게 문제, 뭐 더위가 문제 이런 거 말고는 다들 너무 저를 뭔가 보호받으면서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유재명 배우님도 굉장히 이제 엄청난 경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연극까지 합치면 더 엄청난 분이신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쬐끔하고 이것도 조금만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너그럽게 웃으면서 다 바꿔주신 기억도 나고 네. 여차하면 참 위험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 하나도 없이 너무 행복하게 진행한 세트장이라 아직도 조금 이상합니다. 두 번째 영화에서 그렇게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무서움도 있고 네. Can I ask about Chogi as well? Yeah, the yeah. actor? How did you find this actress? 일단 그 주인공 초이 캐릭터를 위해서는 한 400명 정도의 배우분들, 애역 배우분들을 만났고 200 몇 번째 나오신 것 같은데 그분이 근데 워낙 이제 그 트레인을 많이 된 그 배우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연극을 기준으로 트레이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섬세한 표현도 당연히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좀 많은 관객들 앞에서 크게 표현하는 그런 거에 좀 더 익숙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현장이 분명히 좀 어지러울 거고 그리고 제가 뭐 짧은 경험이지만 단편들 몇 개 찍으면서 느낀 것은 제가 현장에서 조금 많이 대사도 많이 바꾸고 동선 같은 것도 많이 바꾸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충분히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대사를 잘 숙지하고 이야기를 뭐 대사를 잘 말하고 연기 자체를 잘하는 어떤 그런 분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거가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대사를 바꿨을 때 당황하셔서 뭐 문제가 커지거나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대사를 드리고 오디션을 봤지만 와서 이제 오디션을 처음에 당연히 들을 때는 그냥 들었고
봤지만 이제 중간에 제가 대사가 없던 대사들을 막 이렇게 주면서 같이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초이의 모습으로 받아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시구나 오셨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만나게 돼서 현장에서도 굉장히 제가 많이 기댈 수 있었어요. 뭐 대사가 조금 어색하다 혹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다 연습을 많이 해서 왔지만 같이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뭐가 문제인지 제 개인적으로 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사를 바꾸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다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가 그 다른 이제 성인 배우들 분들한테 의지할 수 있었던 만큼 아역 배우님들한테도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처음에는 긴장하고 이게 이렇게 내가 갑자기 바꾸면 이게 좀 어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었어도 정말 며칠 촬영하고 나서는 아 이분들은 그냥 같이 뒹굴러도 되겠다 내가 그리고 제가 해결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바쁘거나 이렇게 뭐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또 유아인 배우님하고 그 문승아 배우님하고 둘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발견하지 못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냥 왜냐면 저는 복이 엄청 많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배우님들 네 그렇게 해서 뭐 오디션으로 찾긴 했지만 저는 뭐 어쨌든 굉장한 배우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Of course, this movie had to be released during the pandemic, and I think the critical response was incredibly good. But yeah, it must have been frustrating to have to release the film at a time when very few people were going to the theater.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개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냥 어쨌든 시나리오를 오랫동안 쓰고 영화를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엄청나게 이제 오랫동안 길게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관객 수도 당연히 뭐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신경 써야 하지만 저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내 영화가 극장에 걸렸다고? 너무 이상한데? 라고 그런 마음이 더 커서 그냥 영화를 보고 뭐 재밌었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다 너무 신기하고 재미없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신기하고 그냥 다 저한테는 처음 경험이라 다 너무 신기해서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걱정까지 가는 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좀 단순한 건지 와 신기하다. 그냥 이렇게 영화가 개봉을 하고 사람들이 봤다고 잘하면 다음 것도 만들 수 있다고 이런 이제 좀 희망도 생기는 그런 경험 자체가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팬데믹이라서 당연히 안타까운 건 있지만 너무나 더 안 좋은 상황을 많이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운 좋게 촬영까지는 팬데믹 전에 끝낸 거고 그 후반이랑 이런 거를 팬데믹이랑 껴서 이제 후반 중간에 이제 그 팬데믹이 시작된 건데 이제 막 영화를 준비하려고 했던 신인 감독도 저 이제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 영화가 접혔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식은땀도 나고 이게 어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어떤 정말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기회를 박탈당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뭐 팬데믹이어서 아쉽다. 일단 살아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죽는 사람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다 감사합니다. Okay, and then, I mean, finally, I'd just like to ask if you have any special message for the audience in Newton who will be watching this film. Yeah, I guess you can look at the camera. 네, 영화를 뭐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고 아마 보시는 동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혼란스러움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좀 흥미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신데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It's a real pleasure to talk to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